그 모든 그 공사 대금이든 모든 절차가 이사회 결의는 물론이고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회계 문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세요? 추가 질의 한 번 더 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신 게 계속 교육청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그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애초에 95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합니다. 근데 그때 전제는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수익 기본 자산을 매각을 해서 그 자금으로 공사 대금을 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유찰이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애초에 40억 원에 이른다는 가치 자체가 실제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애초에 몇 차례 유찰에 돼서 그래서 은행 대출을 받은 것인데 그다음에 은행 대출 때 담보로 잡은 거를 어떻게 공사 대금의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지는 계약 자체에 의문이 나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역시 웅동학원이 진해교육청 당시 이제 경남도의 진해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처분 사유, 그러니까 수익용 자산 처분 허가 신청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약간 좀 모호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읽어보면. 따라서 매각 대금으로 미지급 공사비 및 기타 경비 39억 9,142 2천 원과 미납이자 8억 2,400 기타 원의 일부라도 지급하고자 함.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미지급 공사비라는 부분이 그 39억 9천만 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습니다. 그 바로 위의 문장에서는 그 30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 토지 매입비, 대출 이자 등으로 사용하였으나라고 돼 있어서 그 두 가지 문장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당시 35억 원을 대출받아서 실제 다 집행했는지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35억 플러스 그다음에 지연 이자 하면 48억인데 거기서 결과적으로는 그 13억 원이 부족하다고 보고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근데 후보자 동생이 당시 회사에 있었던 고려시티 개발 쪽에는 그 지급할 금액이 자체가 16억 원이었습니다. 숫자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상세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번 기회에서 한번 쭉 본 것이라서 그 상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당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43억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감정평가 금액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모든 논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그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 감정 평가에 대해서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요, 그 감정 평가 비용 때문에 재차 감정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그 부친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당시 여러 번 유찰된 이후에 정확한 가격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가 다소 생략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차례 유찰돼서 애초에 그 가격을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이전 가격을 가름했다면 그 자체가 과연 애초에 담보로 끼는 자산 자체를 공사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그 점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사록을 봐야겠습니다만은 공사 계약을 했고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부지 43억의 감정 평가를 받은 부지로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지가 유찰이 되면 무조건 가격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억 원에 낙찰이 되고 그러니까 그 격차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기자님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숫자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자, 그 점 역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중간에 개입을 하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 자료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확인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한 번만 짧게 해주십시오. 예,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97년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 그 토목공사비의 그 대금을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향후에 웅동중학교 부지랑 건물이 팔리면 지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매각 대금 자체가 이미 웅동학원이 35억 대출받았을 때 담보로 껴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담보가 실질적으로 웅동학원에 갚을 채무 플러스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 동생
한테 줘야 할 그 채권을 도합한 총액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총액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미 유찰되었기 때문에 그 감정 평가를 했을 때 그 가격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 저쪽 뒷변에 예. 하셨기 때문에. 네, 민중의 소리 남소연 기자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최근 불거진 국정원 프락치 활용에 대해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아니라 대공수사 차원에서 이뤄진 거라고 해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대공수사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먼저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최근 법원에서 경찰이 마약 수사를 하면서 전과가 없는 사람에게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마약 구매를 종용하고 이를 검거한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마약 수사에서 벌어지는 이런 함정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거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도가 났는데 제가 지금 검증 과정에 후보자로 검증 과정에 있어서 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제 업무 민정수석으로 있었다면 더 알아봤겠죠. 근데 지금 제가 검증 과정에 있어서 그 사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제가 들은 바로는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정리 내부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게 대공수사 차원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건에 있어서 그 일종의 그런 거죠. 프락치를 심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남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건 자체가 대공 사건이라고 한다면 또는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한다면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답변을 지금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마약 수사 문제는 마약 수사 관련해서 함정 수사 문제는 제가 논문도 쓴 사안인데요. 함정 수사는 무조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판례도 함정수사를 엄격히 허용한 쪽으로 제한적 조건에서 허용한 쪽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특히 이제 범위를 유발한다거나 즉 마약이나 성매매 과정에서 경찰이 그런 성매매 또는 마약 구매의 의사가 없는 사람을 막 도발하고 유혹해서 판매한다거나 팔고 팔자마자 잡는 이런 방식 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함정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활용하는 방법 자체가 적법 절차에 어긋나게 되면 그 마약 함정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쪽 편에서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 뒤에 분 드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원의 박기호입니다. 올해 초 그 부산대병원장 인선 둘러싸고 투서 등이 작성이 됐습니다. 청와대 시스템상 분명히 청와대 보고가 있었을 거고 청와대에서 확인 작업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확인 작업을 했다면 어떤 해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아까 그 처남이 제 처에 돈을 빌려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배우자의 돈이 지분 투자에 활용이 됐다는 그 의혹을 인정하시는 건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라고 하는데 그 가족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 대부분 후보자님께서 이번 검증 과정에서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는데 그 장관직을 하실 분이 지금 이번에 알았다고 이제 다 해명을 하시는 게 옳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부산대 병원장 건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산대 병원장 선거에 일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투서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 모 언론의 보도에서 보았는데요. 그 보도 내용은 제가 그 병원장 후보에서 탈락된 그분을 제가 밀었다, 민정수석으로 밀었다는 소문이 부산대에 돌았다라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립대 병원장은 병원장에서 이사회에서 뽑습니다. 부산대 병원장을 뽑는 그 이사회 이사분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투서 내용 자체가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제가 전혀 몰랐다는 점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제 처남이 그 0.99%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됐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제가 재가를 잘 못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가를 잘 못했다는 점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 저 가족이든 주변이든 더 세심히 더 치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쪽 편으로 와서 좀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해서요. 그러면 처음에 하셨으니까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 뒤편 드리겠습니다. 세 분. 네, 저 MBN의 박유영 기자인데요. 모친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부산 빌라 4년 전부터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명되신 직후에 그 부인께서 전 재수 씨와 월세 계약을 맺은 이유 그리고 그 시세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은 보증금과 월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체결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산 아파트 관련해서 혹시 차명 아니 그 좀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로 전 재수 씨한테 넘긴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실거래라는 그 계약서와 그 전 재수께서 부인께 그 거래 금액을 지급하신 통장 내역 그리고 빌라 관련해서는 부인께서 모친께 드린 걸 전 재수를 좀 안쓰럽게 여기신 모친께서 부인 몰래 드렸다는 건데 그렇다면 부인께서 모친께 지급한 2억 8천이 찍힌 그 통장 내역 공개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웅동학원 관련해서 아까 다른 분께서도 질문 주셨지만 134억이라는 그 재산에 비해서 빚이 16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 모든 단초가 된 게 그 동생분께서 하신 소송인데 왜 무변론으로 승소하게 이사회가 그냥 뒀는지 그거 파악하신 거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시면 그 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모친이 나와서 직접 설명하라는 그런 거에 좀 빌미를 제공하신 거니까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모펀드 아까 그 조카분께 부인이 투자 권유를 받으면서 뭐 그거를 다시 또 펀드 매니저께 좀 크로스 체크했다고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거에 투자해도 된다고 조카가 그랬는데 이 투자해도 되느냐? 그때 그 투자가 어디에 된지도 몰랐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길래 펀드 매니저가 그 정도면 투자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허락을 하신 건지 이게 조금 충돌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투자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에 투자한지도 몰라셨다고 하시는데 조카로부터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서 10억을 그 펀드에 넣었고 또 펀드 매니저에게는 뭐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그 정도면 괜찮다고 투자하시라고 해서 투자가 된 건지 그게 조금 좀 안 맞은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블라인드 펀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후보자님 검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지만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투자금을 유치하는 단계에서 블라인드라는 것이 투자처 자체가 깜깜이라는 펀드는 아니라고 운용사 다수의 전문가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혀 모르셨다는 게 거듭 답변하신 것도 좀 답답하시겠지만 듣는 저희도 조금 답답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소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까 블라인드 펀드 문제는 제가 이쪽 문제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 운용사 측에서 공개한 문서 최근에 당시에 이제 보내준 문서 최근에 공개한 입장문 모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보도 자료를 이미 낸 걸로 알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잘 거래하던 매니저에게 지금 사모펀드에 들어가는 것이 괜찮냐를 물어본 것이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건지를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아까 저희 답변을 오해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모펀드가 있다는데 이러이러한 펀드가 있다는데 그 펀드는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 매니저가 뭐 그냥 수익률이 높다 그럽니다. 이 정도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지 지금 문제되는 펀드가 어디에 주식을 갖고 있다는 자체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죠. 저도 그렇게 답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무변론 종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관련해서는 증거 서류가 워낙 완벽히 있었고
학교는 옮겨졌고 공사 계약서 다 있고 그 관련해서 돈이 지불된 거 있고 교육청 승인된 거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새롭게 변호인을 수임한 자체가 큰 비용이 됩니다. 당시 제가 확인을 해보니 웅동학원의 재정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기, 현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은 있지만 현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제가 이제 보았고요. 이와 동시에 저의 동생이 저희 학원에 대해서 했던 소송 외에 신용 기술 보증인가 또는 이렇게 몇 가지 다른 단체에서 했던 소송에도 다 무변론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그 학원이 웅동학원이 동생이 학원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만 무변론 해가지고 불이익을 줬다고 돼 있지만 관련 여러 기술 신보 몇 가지가 있을 걸 확인했는데 모두 무변론을 했습니다. 그 점은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로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긴 얘기가 됩니다만은 언론에서도 최근에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데 한 3주 전쯤에 이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대차 계약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언론에 공개된 계약서는 두 번째 계약서인데요. 그 전에 원래 있었던 17년 7월의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거기는 제대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새로 업데이트하면서 자필로 쓰다 보니까 혼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혼돈이 있는데 이건 좀 긴 얘기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양해를 구해주시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성빌라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저희 전 재수씨의 부동산입니다. 재수씨가 직접 계약했고 재수씨가 그 이후로 다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은 확인될 것입니다. 제가 재수씨 금융기록을 달라 할 수 없지만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재산세 내역 국세청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정인가 하면 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혼한 전 재수하고 동거래를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에도 전 재수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이번 기회에 좀 표명을 했는데요. 제 동생과 결혼하고 난 뒤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뒤로 제 동생 사업이 잘 안 풀리고 해서 제 재수씨가 이분 지금도 직업을 갖고 있는 오랫동안 전문 직업인인데요. 자기 돈을 다 동생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준도 잘 안 되고 생활비도 재수씨가 되고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돼도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이혼 얘기를 하지 않고 제 동생이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이 생일이면 같이 생일 파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부산 내려가게 되면 제 조카 보러 갑니다. 또 재수 씨하고 밥도 먹습니다. 그 재수 씨가 이혼 후에 친정인 김해인데요. 김해에 갔다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고민하다가 다시 저희 어머니, 전 재수 씨의 시어머니죠. 한테 부탁을 해서 아이를 저희 어머니가 돌봐줍니다. 이혼은 이혼이고 손자는 손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혼 후에도 초반에 친정으로 돌아갔던 시간 외에는 저희 어머니가 자기 손자를 돌봐줘 왔습니다. 그 두 집이 가깝게 일부러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집 문제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살던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장남으로서 어머니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입니다. 선친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님의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세금이 그때 2억 7천인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이걸로 전세를 얻으시든지 하십시오라고 해서 돈을 갖다가 그건 어머니용입니다. 저희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내드린 거지만 어머니용이죠. 어머니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 재수 씨가 이혼할 때 위자료도 못 받았고 또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나중에 그 뒤로 계약 이후에 제가 들었지만 이거는 이 손자 줘야겠다. 내 죽고 나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건 손자용이다. 내 죽을 때까지 여기 살고 나중에 이 손자 줘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그 같이 계약을 할 때 같이 간 것 같습니다. 같이 가서 저희 재수 씨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그걸 나중에 저희한테 통지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못하겠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저도 저희 전 재수 씨 지금도 미안합니다. 제가 돈이 더 있으면 더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뭐 임대차 계약서 얘기하시는데 계약서를 왜 썼냐? 원래 제가 민정수석으로 부임을 안 했으면 계약서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재수 씨 이름으로 재수 씨 소유의 부동산이고 재수 씨가 재산세 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살기로 했고 그 대가로 어머니는 아이 손자 돌봐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관계인지 복잡할지 모르겠으나 저희 가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재수 씨가 이혼을 해서 있지만 저도 만났고 손자 저희 조카 전 집안의 가장으로 저희 그 조카 챙길 생각입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이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좀 저로서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까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그러면 소유자는 전 재수고 임차인은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임차료 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수 씨 말은 어머니가 자기 아이 돌봐주는데 어떻게 월세를 받냐? 오히려 수고비 드려야지 이렇게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며느리 사이에 아이 양육 한쪽은 손자 한쪽은 자기 아이 양육을 둘러싼 이런 인륜과 도덕의 문제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증여세를 제 재수 씨가 냈는지 안 냈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증여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증여세 아마 재수 씨가 낼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아파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 특히 초기에 한 3주 전에 집중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저희 집안의 이런 복잡한 사정, 저희 주변에 이혼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관계 딱 끊고 원수되고 살아야 됩니까? 특히 손주가 있고 제 입장에서는 조카가 있는데 안 보고 살아야 됩니까? 제 동생도 자기가 아주 너무 미안한데 그러면 아들 안 보러 가야 됩니까? 이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질문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관련 증빙 자료를 증빙 자료 모두 있습니다. 계약서, 송금 기록 모두 있습니다. 우성빌라 외에도 경남 성경 아파트도 언론에 나오던데 제 재수 씨가 그 전세금 플러스 차액을 다 실제 내었고요. 다 돈 자료가 있습니다. 네, 저 한 가지 먼저 안내 말씀 좀 드리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는데요. 우선 이번 시간은 10시 40분까지 하고 다시 11시까지 쉬었다가 11시부터 다음 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아마 자꾸 제가 그 질문을 좀 자른다 이런 비판적 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기자분들이 질문하는데 제가 제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몇몇 언론사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특정 언론사나 특정 기자분이 너무 마이크를 오래 쥐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질문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 질문을 일단 그 정도 하시고 다음번에 드리겠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오늘 이 자리는 질문을 회피하거나 질문을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회의 그 기자간담회 운영의 그 어떤 효율성, 그다음에 여러 기자분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제가 계속 특정 기자분이 너무 마이크를 오래 쥐고 있는 것을 좀 제한하려고 한 거지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오해하셔서 일부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쪽 파트에서 하겠는데요. 저 여기 JTBC하고 한 번 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분 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JTBC 한민용 기자라고 하는데요. 앞서 쉬는 시간 갖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 나왔던 건데 아마 시간이 부족하셔서 명확한 답을 저희가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공주대 인턴은 따님께서 스스로 찾아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관련해가지고 키스트 인턴도 혹시
따님께서 스스로 하신 건지 아니면 후보자님이나 부인께서 관여하신 바가 전혀 없으신 건지 이 부분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키스 건은 잘 확인을 못했는데요. 최근에 제 검증 과정에서 주로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걸 보다 보니까 공주대 당국대를 주로 보았는데 키스는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시간 주시면 쉬는 시간 등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키스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다음에 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쪽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자님. 저는 일요신문 김명일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오랜 시간 좀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계신데요. 좀 이번 간담회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좀 기자들 분들은 증인 신청권도 없고 자료 요청권도 없고 심지어 좀 기자회견이 갑작스럽게 열려서 준비할 시간도 없었다. 또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저희 기자분들 많이 취재를 하셨겠지만 그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들은 증언과 너무 배치되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증인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이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조금 좀 이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의혹 해소가 이번 기자 간담회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기자들이 요청하는 증인들을 신청하도록 허락하시고 기자 간담회를 추가로 여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일단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좀 아니다 몰랐다라는 발언으로 조금 일관하고 계신데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좀 먼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위장 이혼 의혹 관련해서는 저희가 변호사님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 두 분이 경제 공동체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 내역이나 뭐 금융 기록들을 제출하시면 바로 이거는 의혹이 해소되는 것인데 왜 굳이 좀 감성적으로 좀 그분이 좀 안타까운 분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지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물론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기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청문위원들에게만 비공개로 공개를 해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또 보거든요. 그리고 또 따님 논문 1저자를 학교에서 해줬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최소 담당자분의 좀 증언이나 담당자분을 이 자리에 좀 모셔와서 좀 증언을 해주실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 최근에 그 검찰에서 후보자님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라고 했는데 만약 후보자님께서 떳떳하시다면 이 부분을 스스로 제출해서 의혹을 해소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너무 오래 기다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이 부분은 저희 제보자분께서 따님을 직접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지도하셨던 분께서 제보자분께서 질문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신 부분인데요. 따님께서 고려대 세계 선도 인재 전형 입학 기준 입학으로 이렇게 입학을 하셨는데요. 당시의 기준 중에 영어 능통자 전형인 토플 110점이나 탭스 857점을 고대 지원 시점에 충족했는지를 꼭 물어봐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충족이 안 됐으면 그 다른 전형인 AP 점수 전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합격한 건지 그 부분이 꼭 중요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아주 많이 하셔서 뭐부터 답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마지막 그 간단히 할 수 있는 건 저 AP 3개 만점 받았습니다. 그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저자 관련해서 그 학교 차원에서 선생님이 그걸 마련했다는 것은 그 마련한 선생님을 저희가 증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렸다면 그분이 나오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명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건 뭐 여당 야당 모두에게 확인해 보시면 그 선생님을 제가 신청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기록 문제는 청문위원들에게 공유할 사안이지 기자님들에게 공유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당연히 공유할 것이고 청문위원에게 공유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아주 간단히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란 것은 아주 투명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금방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뭐 돈 거래 문제는 어떻게든 다 금방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제가 더하거나 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다른 기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저희 전세 수시 관련된 문제는 제가 감성적 호소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기록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꿀 수도 없고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있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지켜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그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신청은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보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정식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기각된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대검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론 그 기자 간다면 당연히 증인 신청권이 없는 것이죠. 그걸 알고 저도 왔고 그걸 알고 기자분들도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인사청문회보다 부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청문회도 증인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과태료만 하면 되니까요.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면 증인이 안 나와도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보다는 인사청문회가 훨씬 더 진실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보죠. 그 점에서 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거론했던 그 선생님이 나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모든 얘기가 저 얘기가 아니라 그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드셨던 그분이 나오셔서 내가 만들었고 조 부자의 딸이 신청했다는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기회가 지금 없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걸 제가 말하니까 기자님들이 안 믿으시는데 저도 인사청문회가 열렸었기를 희망합니다. 명백히 해명될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론되는 거 외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도 실제 물적 증거 또는 인적 증거를 통해서 인사청문회전에서 와주셨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제가 어떤 사람 대신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다.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